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보게 되는 장면은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아프다고 느끼지 않았던 분이 어느 날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조용히 묻습니다. 왜 이렇게 수치가 나빠졌죠? 몸은 갑자기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한 가지 습관이 오랜 시간 조용히 쌓이면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건강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신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반복하는 한 가지 식습관이 어떻게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제야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랫동안 노년층 환자들을 진료해온 한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공통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거창한 병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반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익숙함이 있습니다. 특히 짠 음식을 즐기는 습관입니다. 김치, 젓갈, 국물 음식, 간이 강한 반찬들, 우리 식탁에서 빼놓기 어려운 음식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여과장치입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을 맞추며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일정한 염분 과다를 비교적 잘 견뎌냅니다. 그러나 60대 이후로는 사정이 다릅니다. 사구체의 여과 기능이 서서히 줄어들고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서 작은 부담도 오래 남게 됩니다.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붙잡아 둡니다. 결과적으로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 압력은 고스란히 신장의 미세한 여과 구조에 전달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느낌이 없어도 안에서는 작은 손상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다만 밤에 소변을 보러 한두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아침에 얼굴이나 발목이 조금 붓는 날이 생깁니다. 피곤함이 오래가고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용량을 조금씩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검사 수치를 통해 다른 이야기를 확인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씩 오르고 사구체의 여과율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가 미세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염분 과다 섭취가 배경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극단적인 폭식이나 특별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 끼니 국물을 남기지 않는 습관, 반찬에 간장을 한 번 더 찍는 습관, 이미 간이 충분한 음식에 소금을 조금 더 넣는 습관,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두려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장은 일정 수준까지는 회복과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담을 줄여주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의 식탁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저녁 국물은 얼마나 드셨는지, 김치와 젓갈은 어느 정도였는지, 간을 보지 않고 습관적으로 양념을 더하지는 않았는지, 이 질문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왜 이 습관이 특히 노년의 신장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정해야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국물은 얼마나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하십니다. 국물 없이는 밥이 잘 안 넘어가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해와 걱정이 동시에 듭니다. 왜냐하면 국물 문화는 오랫동안 우리의 식습관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과 과잉 나트륨을 배출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여과 단위인 사구체 수가 줄어들고 남아있는 사구체 하나하나에 가해지는 부담은 오히려 커집니다. 이 상태에서 염분 섭취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고 이를 희석하기 위해 몸은 수분을 더 붙잡습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 안의 압력이 상승합니다. 이 압력은 미세한 신장 혈관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통증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심장이 아프면 가슴이 답답하고 위가 상하면 속이 쓰립니다. 그러나 신장은 상당 부분 손상될 때까지 뚜렷한 통증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압이 조금씩 오르고 밤중 소변 횟수가 늘어나고 발목이 오후가 되면 붓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이미 신장은 조용히 과로 상태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염분이 단지 혈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은 나트륨 환경은 신장 내부의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신장 조직이 점차 딱딱해지는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섬유화는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직 괜찮을 때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평생 국을 좋아하셨습니다. 하루 3끼 중 2끼 이상은 반드시 국이나 찌개가 있었고 국물은 거의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짜다고 느끼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눈에 띄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본인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하나하나 돌아보니 염분 섭취량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접근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을 드시더라도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입니다. 젓갈이나 장아찌는 한 번에 집는 양을 의식적으로 줄여보는 것입니다. 이미 간이 되어 나온 반찬에 추가로 소금이나 간장을 더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음식에 숨은 염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빵, 가공식품, 심지어 일부 건강식 제품에도 상당한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짜지 않다는 느낌과 실제 나트륨 함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미각은 시간이 지나면 높은 염도에 적응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한 맛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을 되돌리는 데는 약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싱겁게 드시면 혀의 감각이 다시 민감해집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데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분 섭취의 균형입니다. 짜게 먹고 물을 많이 마시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미 염분 과다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장이 더 많은 양을 처리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염분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분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혈압입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고 그 손상은 다시 혈압을 더 높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혈압 측정은 필수입니다. 집에서 측정할 때는 같은 시간대에 안정된 상태에서 재는 것이 좋습니다. 수치가 자주 140을 넘는다면 식습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뭘 그렇게까지 조심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신장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투석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삶의 리듬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지키는 일을 돕고 싶습니다. 염분을 줄이는 일은 단순한 숫자 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장에 휴식을 주는 일입니다. 매일 조금씩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남아있는 신장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저는 실제로 식습관을 조정한 뒤 검사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완전히 젊은 시절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더 나빠지지 않게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은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불평 없이 우리가 할 일은 그 노력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국물 한 숟가락을 남기는 선택, 소금을 한 번 덜 넣는 선택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신장에게는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염분을 줄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염분은 시작일 뿐입니다. 신장을 약하게 만드는 또 다른 습관들이 함께 작용할 때 문제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반복적인 탈수와 과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낮 동안 물을 거의 마시지 않다가 저녁에 한꺼번에 마십니다. 또는 목이 마르지 않으면 굳이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미 몸이 수분 부족 상태에 들어가 있어도 갈증 신호가 약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혈액은 더 진해지고 신장은 농축된 혈액을 처리하느라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됩니다. 혈액이 농축되면 사구체를 통과하는 압력도 달라집니다. 미세한 여과 구조에 미묘한 스트레스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조가 점차 손상됩니다. 겉으로는 단지 물을 잘 안 마시는 습관일 뿐이지만 신장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과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정하고 균형 잡힌 수분 섭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한 컵, 오전 중 한 컵, 점심 이후 한 컵, 오후에 한 컵. 이렇게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늦게 한꺼번에 마시는 습관은 야간뇨를 악화시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또 하나 제가 자주 보는 경우는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물론 단백질은 중요합니다. 근육 유지와 면역 기능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과도한 단백질은 질소 노폐물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그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신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고기 위주의 식단을 매일 반복하거나 단백질 보충제를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에 맞추어 조정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적절하게가 중요합니다. 콩, 두부, 생선처럼 비교적 부담이 적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섞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진통제의 습관적 복용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약국에서 쉽게 구입하는 소염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기간 사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간 반복되면 신장의 혈류를 줄이고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염분 과다와 탈수가 겹쳐 있는 상태에서는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관절 통증 때문에 거의 매일 진통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식습관은 짠 편이었고 물 섭취는 부족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신장 기능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약을 완전히 끊는 대신 복용 횟수를 줄이고 물 섭취를 균형 있게 조정하며 염분을 줄이도록 지도했습니다. 몇 달 뒤 수치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습관의 힘입니다.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통증으로 경고하지 않기 때문에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소변의 거품이 이전보다 많아졌는지, 색이 진해졌는지,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는 일이 잦아졌는지, 이런 작은 변화가 단서가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는 필수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의 여과 구조의 손상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고혈압은 미세혈관을 지속적으로 압박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염분 과다, 탈수, 약물 남용과 겹치면 신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을 지키는 일은 한 가지 행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분 조절, 수분 균형, 적절한 단백질, 약물 사용의 신중함, 이 네 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마치 네 개의 다리가 균형을 잡아야 흔들리지 않는 의자처럼 말입니다. 다행히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투석 단계에 이르지 않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생활 습관을 조정함으로써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미 손상된 부분을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더 나빠지지 않게 지켜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는 그 변화를 실제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권이 아직 우리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한 끼, 오늘의 한 잔 물, 오늘의 약 한 알이 모여 내일의 신장 상태를 결정합니다. 몸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작은 선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검사 수치로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담이 되고 무엇이 보호가 되는지 그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신장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잠시 멈춥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이미 손상된 부분을 완전히 새 것처럼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남아있는 기능을 지켜내는 힘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조용히 일하는 기관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티를 내지 않으면서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냅니다. 우리가 짜게 먹든 물을 잘 마시지 않든 진통제를 반복해서 복용하든 신장은 묵묵히 그 부담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영원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기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함입니다. 오늘부터 갑자기 모든 반찬을 싱겁게 만들고 좋아하던 음식을 전부 끊는다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대신 한 가지씩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젓갈은 양을 줄이고 간을 보지 않고 소금을 더 넣는 습관을 멈추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매일 반복될 때 신장은 그 차이를 느낍니다. 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증이 느껴질 때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밤늦게 한꺼번에 마시는 대신 낮 동안 고르게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도 과하지 않게 고기만이 아니라 두부와 생선처럼 부담이 적은 식품을 섞어 균형을 맞추십시오. 진통제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확인입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혈압을 일정하게 관리하십시오. 숫자는 냉정하지만 동시에 가장 솔직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조정이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제가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신장은 한번 크게 망가지기 전까지는 기회를 줍니다. 수치가 조금씩 변할 때
몸이 가벼운 신호를 보낼 때 바로 그때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넘기다가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다릅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장을 지키는 일은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보조제가 먼저가 아닙니다. 매일의 식탁, 매일의 물 한 컵, 매일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 검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실제로 염분을 줄이고 생활 습관을 조정한 뒤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분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완전히 젊은 시절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악화를 멈추고 삶의 리듬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신장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로, 극단이 아니라 균형으로 접근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은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배려해 준다면 그 노력은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택이 내 신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 질문 하나가 변화를 만듭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건강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